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전업주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그 집은 두 사람에게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남편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반듯하게 자라준 자랑스러운 자식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밝고 살가운 성격이라 집안 분위기를 늘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그럴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할은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이 집도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주면 되겠다고 믿었습니다. 노년의 삶이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삶도 균열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외출이 늘었고 이유는 늘 애매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했다가 쇼핑이 있다고 했다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늘 늦게 들어오는 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어딘가 공기가 달랐습니다. 집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어머니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한 오해로 가족 사이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켜보면서 혹시 자신의 느낌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운 약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카페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다시 떠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발은 집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아들 내외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혼자 그 장면을 가슴속에 묻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날 본 장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우연히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열어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집 관련 서류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부 재산을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처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준비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떨리는 채로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직업은 부동산 투자업자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문을 잠그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페에서 본 장면부터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난 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에게 당장 말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몰아붙이면 오히려 빠르게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들어줬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재산 보호가 가능한 방법부터 확인해 줬습니다. 이미 이전된 재산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 취소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단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메모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처음으로 조금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에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티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웃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버텼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산 관련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금융 내역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도 적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쌓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 그 남자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서두르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모은 자료를 다시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드물게 일찍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히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냐며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는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있었습니다. 재산 관련 문서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말이 흐려졌습니다. 결국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을 만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서 조용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밥상을 놓고 돌아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재산 문제도 법대로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출근을 했고 매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곁에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이면 마당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재산은 사랑의 증명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모든 것을 다 믿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과 확인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과 가족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대응 시점입니다.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을 것 같을 때 용기 내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부처럼 차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가득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마당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마당 한쪽에서 잔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차잔을 손에 감싸쥐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웠습니다.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지켜낸 삶이었습니다. 버텨낸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